저는 이 자리가 굉장히 하게끔 진행을 해야 되는 또 책무도 있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보 통합하면 굉장히 뭘까 궁금하시죠? 그래서 한 분 한 분 모셨는데요. 오늘 어렵게 굉장히 소중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자,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서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최윤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육아정책연구소 박창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에서 전략기획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국공립유치원 교원연합회 회장 이경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유아 교사협회 대표이사 이재필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육부에서 사실 이게 처음은 아니잖아요. 이게 유보 통합을 몇 번씩 이렇게 해보려고 했던 거가. 그래서 국가가 교육과 돌봄을 책임지겠다 막 이러잖아요. 진짜 책임지고 있습니까?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국가교육 책임제 강화를 통한 교육 격차 해소를 국정과제로 설정을 하고 있고요. 꼭 안에 주요 과제 하나가 유보통합 추진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영유아들에게 생애 초기 단계부터 차별 없는 양질의 질 높은 교육기회, 보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미 이번 12월 8일 정부조직법이 개정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보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물살과 바람을 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정말 통과됐으면 뭐 이제는 무조건 이제는 해야 할 상황이네요. 네. 그럼 현재 유보 통합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가 좀 두 분께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희가 지난 7월 달에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는 3단계 추진 체계 계획을 발표를 드렸는데요. 1단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함으로써 중앙단위 관리체계를 일어나는 그게 1단계였고요. 이게 마치고 2단계에서는 기존에 시도 시군구가 담당하고 있던 영유아 보육 업무를 이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해서 지방 단위에서 관리체계를 일어나는 그거를 지금 2단계로 좀 보고 있고, 이와 다르게 한편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했을 때 전체적인 그림이 무엇일까에 대한 통합 모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시안을 이제 곧 발표할 예정인데 1년 정도의 논의 과정을 통해 최종 확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리체계 일원화와 유보통합 모델 시안 확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본격적으로 유보통합은 진행될 걸로 보고 있고, 저희는 그 시작 시기를 2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좀 유보통합이 현장에서는 사실은 교원들도 마찬가지고 학부모님들도 실감도가 좀 떨어져요. 사실은 특히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도 유보통합이 뭘까라고 물어보면 모르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리고 교원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에서 자기 있는 자리에서 굉장히 충실하게 교육과 돌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유보통합이라는 이야기가 이미 벌써 뭐 김원상 정부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는 하지만 그것이 그냥 이렇게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되고 또 마무리가 되고 또 한동안 또 뭐 막 좀 불같이 일어난 적도 있었지만 그것이 정말 이슈화가 크게 되거나 이런 적은 그렇게 그닥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체감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유보통합을 할 때 과연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게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현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좀 천천히 가자. 그 천천히라는 것이 현장의 이해도를 끌어내면서 가야 되거든요. 공감이 돼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무엇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건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또 학부모들이 모른다는 말은 굉장히 공감이 되거든요. 그런데 혹시 우리 교사들 입장에서 좀 많이 모르시나요? 마스크 좀 벗어주시고. 죄송합니다. 늦어서 시간을 착각했어요. 선생님들이 많이 알 수 있는 루트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정부에 발표하는 방안들도 있고 뉴스도 이제 보도가 되고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선별을 해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제 업무에 워낙 이제 시달리고 있다 보니까 정확히 어떤 것을 봐야 될지,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유보통합에 대해서 근본적인 목표에 대해서도 아직 이해를 하기 어려워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렇게 설문조사 같은 걸 하면은 유보통합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의견이
제일 많이 있거든요. 분명히 선생님들을 설득을 한다면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라는 것을 공감을 하면은 반대가 이렇게 거세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마 이 내용과 관계없이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뭔가 이해관계나 그 정말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돈과 같은 이런 것,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희생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이 오해가 풀리지가 않으니까 조금 외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공립 교사들은 유보통합에 대해서 모르지 않죠? 그렇죠. 모르지 않지만 그래도 관심이 모두 다 있는 건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관심 없으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게 저는 약간 생각하신 거랑 좀 다른 게 유보통합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 교사들이 잘 알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자문단에서 교육부 산하 추진단에 추진위가 있고 자문단이 있는데 자문단에서 연구하는 내용들을 추진위에서 어느 정도 알고 심의하는 구조로 갔어야 돼요. 근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3차까지 그런 제대로 된 내용이 알려진 게 없었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그때 워크숍을 하면서 일부 시안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위원들한테조차도 이렇게 하는데 일반 교사들은 더욱더 언론 보도를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제대로 된 내용을 알 수 없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 국공립 유치원 교사들은 반대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그게 전수조사를 한 건 아니진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보육교사들도 유보통합에 반대하는 선생님들이 계셔요. 왜냐하면 교육부로 들어왔을 때 그 기준에 맞추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교육부로 들어오게 되면 교원이 어쨌든 어떤 절차를 거치든 교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의 사립유치원 교사들처럼 근로기준법이랑 사립학교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일단 관계 단체,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쪽의 입장과 관련해서는 그 정보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이태규 의원님, 강병원 의원님이 법안 각각 대표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행안위 쪽에서 이 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가 만들어졌었는데 거기 보면 유치원, 어린이집 각계 단체의 입장들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학부모 단체, 저도 거기에 기술되어 있는 대표적인 학부모 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유보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셨고요. 두 번째로 어린이집 단체 쪽에서도 대부분 다 찬성 입장이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객관적인 데이터를 볼 수 있나요? 제가 볼수 있나요? 알기로는 그 부분은 검토 보고서는 공식적인 보고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단체의 의견을 물어서 기술이 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을 저희 연구소에서 처음 굉장히 주도한 바가 있는데요. 2년 전에. 그때도 저희가 봤을 때 이 정부 시작해서의 유보통합은 뭐 그 이전에 유보통합, 박근혜 정부 시절에 유보통합도 있었고 그 전에 김영삼 정부 시절도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의 유보통합을 주도한 건 어린이집 쪽에서 유보통합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육계는 대부분 유보통합을 찬성하고 있고요. 학부모 단체들도 사실 학부모 단체가 다 대표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이지만 사실 아까 말씀 조금 나눈 것 중에 조금 못한 부분이 있지만 학부모들을 실제 현장에 나가서 학부모한테 물어보면 체감을 못 하는데 학부모 연대들은 대부분 찬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약간 괴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과장님 말씀처럼 그 검토 보고서에 있는 유보통합의 찬반에 대한 부분들은 그 말이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유치원 쪽은 사실 처음에 유보통합을 그렇게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유치원 쪽에는 좀 조건부 찬성이 좀 있어요. 반대 입장도 있고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감도가 떨어지거나 또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게 뭐냐면 저희가 국공립 유치원은 이미 학교이고 학교 체제 안에서 지금 모든 기반이나 또 교사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초중고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체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그 필요성에 대한 거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상당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저출생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국가가 이제 교육과 돌봄을 책임지고 아이들을 길러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보통합
통합이 되긴 돼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갑자기 밀어붙이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체제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 결국은 우리가 교육 자체가 하향화가 될 우려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반대 입장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유치원 교사도 그렇고 유치원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유치원의 의견을 대변을 한다, 어린이집의 의견이 뭐 찬성으로 붙였다는 교사의 의견이 들어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설장의 의견이 보육교사의 의견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보육교사가 찬성을 하고 있냐라고 이제 여쭤보신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다,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아직 마련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런 조사가 뭐 전수조사까지는 애초에 불가능하지만 어떤 표집을 해가지고 의견을 좀 물어본다든지 또 교사들 중에서도 4년제 교사가 있고 직군별로 다 다르잖아요. 그에 따른 주장이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게 부처 통합이지 원래 이게 교육 통합은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서 여러분들이 또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그 통합을 네, 거기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말씀 끊어서 죄송하지만 말씀을 좀 드릴 게 있는데 교육이 통합됐다고 보기가 어려운 게 사실 지금 누리과정이 이미 교육과정이 통합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그쵸. 근데 그 누리과정이 시작됐을 때 단순히 사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거는 교원 자격증을 가진, 교직 이수를 한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누리과정을 시작할 때 어떠한 그런 뭐 교직 이수라든지 자격 획득 절차 없이 한 뭐 100여 시간 정도 교육과정 이수하는 걸로 어린이집에서도 누리과정을 운영하게 됐거든요. 그거는 제대로 된 운영이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파행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보 통합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또 원장님들, 교원들도 본인의 어떤 경력이나 자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풀어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곧 그 통합모델 시안을 발표를 할 겁니다. 그 발표가 된 그 안에 걱정할 여러 요소들이 이제 제시가 될 거거든요. 그리고 1년간 논의를 거칠 겁니다. 그러면서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서 제가 조금 좀 더 보완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는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니까 이젠 누리과정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어린이집들이 교육부 교육청에서 어떻게 학교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데 사실 정부가 약간 시안들을 조금 낸 부분들을 보면은 뭐 유연한 학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고 계세요. 사실 그런 거 있으시죠? 근데 사실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학교 시스템 내에서 공공성을 갖춘 지금 유치원들이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그런 정도로 어린이집을 상향화해야지 아이들한테 좋은 건데 그런 논의가 빠져 있다. 그래서 교사를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자면 누리과정 때도 이제 누리과정 그냥 시행해놓고서 재정 때문에 이제 좀 많이 힘들었고 좀 교육청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대책 없이 이제 유보통합이 진행이 됐을 때 재정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큰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엄마들 입장은 어떤가 잘 모를 것 같아 진짜. 부모님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내가 가깝게 우리 아이 손잡고 갈 수 있는 우리 동네에서 내가 원하는 곳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 뭐 교육부든 복지부든 어디든 관리 체계가 중요하진 않아요. 국가가 안전하게 우리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오케이 라고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적절하게 아이들 수도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지역 내 그런 기관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에서 저는 지금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모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지금 해주셨는데 이제 부모님들도 그냥 가까운 기관에 보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있지만 그 기관의 질이라든지 뭐 교사라든지 교육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꼼꼼히 보시는 부모님들이 요새는 좀 많이 있으셔요. 그래서 유보통합에 대한 기대가 유치원에 다니는 학부모님들은 되게 낮은 편이었어요.
있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부모들은 지금이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나아지거나 이 정도의 기대치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통합을 해서 중간치로 만들면은 중간 정도 한 뭐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 다니는 학부모님들은 1점인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부모들은 4점이 나왔다. 그러면 합을 해가지고 2.5 정도의 기대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사실 제대로 된 학부모의 의견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유보통합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만약에 기관의 질이 하향화됐다. 이러면 기대가 없던 학부모님들은 결국에는 영어학원 유치부 같은 사교육 시장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의뢰한 학부모 의견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실태 조사를 유보통합에 관한 게. 그래서 교직원하고 학부모들을 해가지고 사실 비공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들만 뵀는데 거기에서 주요 내용만 조금 간추리자면 아까 박다 선생님 말씀이 좀 맞는 게요. 사실 유치원 학부모들이 작년 12월에 했었던 설문조사인데요. 찬성이 53.7%였고 어린이집 학부모는 65.1%라서 약간 부모님들 체감은 못하지만 절반 정도만 체감하지만 어린이집이 조금 더 기대하고 있다는 지점은 맞고요. 학부모들이 대부분 뭐를 원하면 무상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먹거리를 좀 좋게 해달라는 부분에 대한 강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1순위가 제일 중요한 게 선행 조건으로 재원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